자, 4주차 첫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규대명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규대명사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제규용법, 하나는 강조용법. 이 두 가지예요. 제규용법은 말 그대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이럴 때 제규용법이고, 이 제규용법으로 쓰이는 것은 전치사의 목적어 또는 목적어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생략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강조용법은 그 주어 스스로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규용법과 강조용법. 이 두 가지에서 지난 시간에 2-2까지 했고, 오늘은 제규대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용적인 표현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치사와 결합했는데 그것이 전치사와 결합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 우리는 제규대명사의 관용적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by oneself입니다. on one's 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alone, 혼자, 홀로, 이런 뜻이에요. 혼자.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역시 마찬가지지만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뭔 의미냐면 without others help,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스스로라는 의미가 for oneself입니다. 그 다음에 of itself는 automatically,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라는 뜻이에요. automatically. 이런 의미가 of itself고, 그 다음에 in itself 하게 된다면 in itself는 본질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바로 in itself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의 형태는 바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제대로 쓰이느냐가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Ms. Lee has to train the new employees, 새로운 그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has to train,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by himself, 그 혼자서, 스스로, 혼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리가 나왔으니까 himself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제규대명사의 일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You should judge for yourself. for yourself 그랬으니까 뭐예요? 혼자 힘으로, 네 스스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라는 의미가 for oneself. 이런 식으로 의미가 구별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말 자체로 하니까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처럼 영어 문장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이렇게 구별된다는 점. 그 혼자만이, 혼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 for yourself, 누가 도와주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없이 너 스스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혼자, alone, 외로이라는 뜻이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혼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by oneself, 이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규대명사의 관용적 표현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그랬는데, 부정대명사는 대명사 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뭐냐면 대명사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적 요소에서 명사적 요소 그랬어요. 명사적 요소. 명사적 요소는 말 그대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 또는 목적어, 보어로 쓰였던, 어쨌든 대명사는 명사적 요소에 있으니까 명사적 요소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수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로 쓰였을 때 단수냐 복수냐, 그래서 이 개념이 대명사 편에서, 부정대명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부정대명사는 아니다라는 no라는 부정대명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부정은 말 그대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바로 부정대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긴 나타내는데 어떤 숫자를 나타내느냐, 단수를 나타내느냐, 복수를 나타내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대명사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예문들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의미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보면 수량형용사 그랬어요. 수량형용사.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형용사. 여기에서 원, 하나를 나타내죠. some, 약간. 이것은 단수, 복수 다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있는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나 마찬가지고. any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some과 any는 확실히 쓰임이 달라지죠. some은 긍정문, any는 의문이나 부정문 이렇게 되는 것이고,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많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죠. 많다라는 의미를. 자, 그 다음에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이 많음. all, 전체를 나타내고, each는 각각을 나타내는데 각각이 결국은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각각 그렇게 되니까 의미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정이라는 것,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원, 정해지지 않은 단수 가산명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나타내는데 그 전체를 가리키는 중에서 어떤 특수한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를 나타내는데 그 하나는 어떤 것이 와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전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요. 자, 집합을 이루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A, B, C, D, E, F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원 하게 된다면 이 중에서 이 6개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돼 상관없어요. A가 와도 좋고 B가 와도 좋고 C가 와도 좋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이 집합에 속하는 어느 하나를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원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another. 자, another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on 플러스 other. 자, 하나가 지정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각각은 하나하나들은 뭐예요? other예요. other인데 그 중에서 on 했으니까 on은 원과 같은 의미죠. 원과 같은 의미예요. 원과 같은 의미니까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B, C, D, E, F 중에서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고르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another는 역시 뭐예요? 단수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각각은 other예요. 각각은 other인데 이것을 전체를 나머지를 합치면 뭐예요? others야 되겠죠. others. 자, 그러면 이 원이 선택되고 났으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원, the oth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리키고 그 하나가 지정됐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some하고 others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thers는 이전에 언급했던 것 중에 일부를 나타낸다. 일부인데 other는 각각 하나를 나타내는 거고 others는 그 나머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the other. 자, 그러면 두 개가 있어요. A와 B가 있다 칩시다. the other가 쓰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라는 정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해졌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정관사. 그래서 A가 정해지면 뭐가 남아요? B가 남죠. B가 정해지면 A가 남는 거죠. 자, 그러면 A, B 둘 중에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를 고르면 바로 이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지정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he others는 뭐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정해졌어요. 그럼 그 나머지 전체를, 이 나머지 전체는 또 자동으로 남은 것이 되니까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the others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고, some others가 돼요. 자, 원래는 이렇게 얘기할 때 some others라는 개념이 뭐냐면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 중에서, 많은 원소 중에서, 자, 많은 원소 중에서 일부분을 가리킬 때 썸이에요. 썸은 숫자를 셀 수 있으니까 많은 걸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썸이 선택되고 나면 뭐예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머지 전체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the others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일부분 하게 된다면 또 이 중에 또 여러 개가 있고 이 중에 일부분을 가리키게 된다면 이것은 others가 되는 거죠. 일부 몇몇에 드는 거고. 자, 그런데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면 the others, 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전체에서 일부분을 가리키면 some, 또 그 일부분을 가리키면 others라는 표현도 쓰지만 여기서 똑같이 some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some,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부정대명사의 개념이에요. 부정대명사 개념 거기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each other, each other는 서로. 자, each other는 뭐예요? each가 전체를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각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각각이 합쳐서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의 집합을 얘기하므로 집합은 단수 개념. 그래서 each 뒤에는 그 집합에 속하는 개별적인 원소요 하나하나씩을 얘기하니까, 그 각자를 얘기하니까 단수, 서로. 그런데 one another 하게 된다면 여기 많은 것들이죠. 많은 것, one, 그 다음에 하나, another. 이게 많은 것 중에서 서로 하나가 그 다음과 연결돼서 쓰일 때 one another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 문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The previous digital copier broke down. 자, 이전에 디지털 카피어, 디지털 복사기가 broke down, 고장났어. So, 그래서 the coordinator purchased a new one. 그 코디네이터가 바로 새 것을 구입했습니다. new one 그랬는데 여기서 new one, 원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카피어죠. 디지털 카피어가 되는 거죠. 카피어는 카피어인데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죠. 새 것이기만 하면 돼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이때 쓰이는 것이 그 하나를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one을 썼다라는 얘기고, One of the conventions will be held in Miami. 자, 컨벤션들 중에 하나가 will be held, 개최될 겁니다. 어디에서? 마이애미에서. Another. 자, 그러면 컨벤션들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최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거, 또 다른 건데 그것도 여러 개 중에 또 하나가 열려질 것이죠. 자, 컨벤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마이애미에서, 그 다른 하나는 어디에서? 애틀란타에서 열려질 겁니다. 이때 쓰이는 것이 another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company's internet service is less expensive than. 자, less than 열등 비교예요. 뭐뭐보다 적은이라는 뜻이니까 less expensive than other services. 자, other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이 services인데 여기 others 해도 상관은 없어요. than others, 다른 서비스들보다 하면 others 하고 선택하게 되면 other services가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여기서는 하나를 가리키고 나머지 회사들의 서비스를 얘기할 때 other servic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Mr. Lee was late to his team's meeting, but the others. 미스터 리가 있고 그 팀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팀 회의에 늦었어요. 그런데 미스터 리 말고 그 다른 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하니까 다른 사람들 전체가 were on time. 그러니까 미스터 리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미스터 리만 늦고 그 나머지 팀원 전체는, 나머지들은 정해졌으니까 the others가 되는 경우죠. 바로 이런 것이 부정대명사의 용법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그 유형에 해당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정대명사 설명을 마치고 다음번에 3.1로 시작하겠습니다.